그리고 또 음, 음, 중요한 문장을 전체 그 문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소리 내서 크게 짚어가면서 읽어보세요. 지문을 읽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잖아요. 네, 네. 올라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나머지 한 시간이 잘 모르겠어요. 올라갔어요, 일단. 올라가서 다시 짚어가면서 다시 한번 해보세요. 문장에 그리고 중요하야. 물어보고 물어보고, 이 분해불정 진리불 뭔가요? 알려주세요, 여러분들. 앞에서 혼자 이렇게 하게 하지 말고, 또 도와줬으면 도와줘야죠. 네. 이걸 하나는 유, 성자 금지이다. 음, 자, 번역단을 좀 읽어보고, 번역을 어디가 틀렸나, 그게 어디가 틀렸나 얘기해줘야죠. 자, 번역 한번 읽어보세요. 손에서 읽으세요. 중용을 따르며 은둔하여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후회하지 않니 오직 성인만이 있다. 어, 인자는 일부 중용까지는 중용을 따르며인 것 같고 세상이 어, 보고 알아주지 않아도 후회하지 않으니 가지고 받는 것 같다. 음, 가을에서 무슨 가을을 정하다. 근데 여기 한자 두 그 개가 모르는 건 물어보셔야죠. 운동하다까지는 아니, 물어봐요. 모르는 거 물어보고 가지고 혼자서 그냥 알지도 못하는 거 혼자 중얼중얼거리면 돼요. 그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친구들이 대답해 줄 거 아니에요. 내가 뭘 모르나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게 성, 성사니까 성인이 가지고 여기 이렇게 오직 그리고 오직 성인만이 명하라니까 뒤에도 다 맞고 음, 그럼 원문과 번역이 맞아요, 틀려요? 정답은 3번이라 했는데 지금 1번도 맞네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죠? 요게 무슨 한자였죠? 여러분 무슨 글자가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어? 운전하다 좀 많아요. 음, 일단 만나기는 애매하니까 일단은 세모 쳐놓고서는 그 두 번째 거 한번 해보시죠.
답하고 또 보기 하얀 생 호 보기 하면 호 김선 하얀 행호 김선 인가 네. 번역도 읽으셔야죠. 피부 부비한 자리에 처하면 부비에 맞게 행동하고 피부 빈선한 자리에 처하면 빈선에 맞게 행동하고 음, 음, 이거는 또 그걸 해석한 왼쪽은 피고라고 했었는데 숫자 20숫자도 있어요. 그 숫자 1숫자예요. 바탕 숫자도 있지만 실숫자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피고 부비하다라는 말이 좀 이상한 거예요. 일단 틀리고 하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음, 읽고, 그,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 이제 또 아, 네, 얘는 해보겠습니다. 번역을 하면, 그거, 처음에 그 위대함은 또 이제 나왔어. 누가 수정 좀 해주세요. 도와준 친구한테 마이크 좀 주기로는 그거 해서 다시 달라고 하면 해주세요. 그거 배워오세요. 누가 좀 가서 배워오세요. 나 빼고 다른 친구들한테 가서 배워오세요. 그 경제 무언가. 어떻게 해서 가라. 현재 내려와서 누구한테 가요. 아시는 분이요. 쫓아가서 빨리 배워와요. 내려와. 찾아봐. 누구한테 배울 건가. 가르쳐 줄 사람 없어요? 자, 너 혼자 가서 누워라. 동료가 지금 하나도 없어요. 너 혼자 가서 죽으라. 지금 그룹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 거 몰라요? 몰라요? 어디가 틀려 나는 사람이 있어요? 밑에 되면 점점 과정이 심하게 날수 이걸 협박 안 하려고 하는데 협박을 하지 않고서 좀 여러분들이 해줄 수 있잖아요. 지금 말한 게 맞아요, 틀려요? 또 어색한 것 같습니다. 네? 어색한 것 같습니다. 좀 어색한 것 같다. 저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좀 생각을 해주세요. 자, 토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끼리 이야기해서 어떻게 번역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자, 같이 이야기 좀 해보세요. 이야기해요, 와서 같이. 야, 옆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하고. 벌써, 네, 거기서 이야기해요. 거기서 같이 이야기해요. 네. 자, 옆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번역하는 게 좋을까?
그 오늘 거기 보는 데 가지고 되겠죠. 오늘은 먼저 찾아보세요. 여기가 몇 장이 나오는 문장이죠? 자, 되는 사람 있어요? 이제 안좀 협박할게요. 답변하는 사람 한 사람 빼고 나머지 다 답변을 없으면 얘기해요. 그래서 답변은 없어요. 한번 맨날 쓰니까 좀 참아주시고 또 다른 사람 없어요? 없으면 과정을 내야 진짜 과정을 할래요? 보통 이 인공지능 시대에 이런 뭐랄까 이 수업하는 데 있어서 성적에 따른 그러니까 뭐야 개별적인 이 피드백을 주고 이 과제를 주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성적이 됐다 발표했다 하면 그 사람은 이게 된 거니까 이제 풀었으면 된 거니까 과제를 안 주고 안 된 사람들은 못했으니까 과제를 사진을 주는 거죠. 잘한 사람은 조금하거나 없고 못한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을 정도까지 많이 하게 되는 이런 과제물이 나가는 게 뭐 인공지능 시대에 와서 이렇게 수업하는 방식에 그러니까 이 뭐랄까 사정화된 이 과제물 또는 뭐 거기에 대한 이 자료 제공 뭐 이런 게 되거든요. 이 정도까지 협박을 하는데 뭐 그냥 발달 안 하겠다. 다른 친구 나와서 누구든 해주면 되잖아요. 예, 해주세요. 그래서 같은 게 또는 여기 해석이 손인경은 위대한 세상이다가 아니라 손인경은 그 위대한 효이다 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대한 소리가 효의 상징이다. 효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뭐 대단한 사건에 상진자 그런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안 해도 돼요. 예를 들면 이 부수적인 이야기는 안 해도 되는. 그러니까 쓸데없는 이야기에서 정답이 오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정답 맞아요. 맞는데 그래도 갑자기 뭐 여기서 위대한 뭐 사상이다 뭐다 이런 게 나오면 그거는 틀린다 되는 거죠. 딱 필요한 것만 쓰면 되는데 필요하지 않은 거 여기서 내가 또 물어보겠죠. 야유는 뭐야? 야유는 왜 대답 안 하고 넘어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야유는 왜 해석을 안 할까요? 그냥 어디다가 이렇게 쓰인 거니까 이렇게 넘어갔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한문에서는 해석을 과감하게 안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그냥 어조사라든가 뜻이 없이 사용되는 이런 경우도 꽤 있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좀 더 좋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 순서가 바뀐 거죠. 순서가 약간 바뀌어가지고 뭐랄까 번역이 잘못된 건데, 그러니까 됐어요. 그래서 수고했어요. 하나하나 언어를 위주로 찾아보라 했잖아요. 그래서 언어에 나오는 걸 갖다가 찾으면 번역이 다 돼 있으니까 언어 번역을 꼭 찾아서 확인하세요. 이 문장이 어디 나온가 확인한 다음 그 언어에 들어가서 언어에서 보면은 언어에 어떻게 번역이 돼 있다. 그거를 갖다가 이제 현정화시켜서 또 번역해서 나오는 거니까 언어 번역과는 약간 다르지만은 번역한 순서라든가 이런 것은 다 똑같죠. 그래서 그렇게 쓸 수 있어야 되는 이런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
한문 교육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일단 글자를 많이 알아야 되는데 글자를 많이 알기 위해서는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 시간 투자가 그렇게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시간 투자를 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은 무식한 방법뿐이 없죠. 여러분 내년에 뭐 예과 2학년 올라가면 해부학 거의 뭐 죽음의 과목이라 할 정도로 막 그렇게 하는데 그만큼 시간 투자하니까 시간 투자한 만큼 효과는 좀 나오죠. 그래서 한문도 뭐 예전에 그렇게까지 했는데 요즘 시대에 한문도 그 인공지능이 번역을 해주는데 지금 여러분들 시대보다 훨씬 잘해요. 인공지능이 번역을. 그래서 구체적 한문 번역하는 걸 하나하나 다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렇다고 또 한문을 전혀 모르고 인공지능에게 다 맡긴다면은 인공지능이 거짓말 좀 많이 하는데 한 50%는 거짓말해요. 특히 번역 같은 경우는 지못하라는 게 굉장히 많아서 50% 이상 번역이 거짓말을 하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좀 비슷하죠. 여러분들은 막 번역하면서 아 이게 무조건 맞다. 짧으니까 이게 정답이다. 라고 해서 이거 정답으로 찍는 것처럼 이렇게 이 자기도 모르면서 답을 쓰는 이런 경우가 꽤 많이 있는데 어, 이런 우리가 어차피 인공지능 시대에 살면서 인공지능을 더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굉장히 많아지겠죠. 심지어 요즘에 과제물도 다 그냥 인공지능을 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제물 같은 거 인공지능으로 해서 딱 내는데 근데 나는 모든 거에서 어떤 과제물 낸다 할 때 인공지능을 활용한 것까지 좋아요. 다만 거기서 오류가 있는 거 그걸 수정하지 못했다면은 그건 점수 못 줘요. 모든 걸 다 활용해서 썼는데 정확하지 않은 답변을 낸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그러면 의미가 없는 이런 부분이 되니까 정확하게 내가 검증을 다시 한번 해야 되는 거. 나도, 그러니까 내가 검증을 하면 어때요? 인공지능만큼은 내가 지식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한 번도 번역을 인공지능한테 시켰는데 얘 번역이 맞나 틀리나 이상한 것 같다. 나도 번역이 안 되지만 내가 번역한 것이 이상한 것 같다. 하면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수정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는 갈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에 뭐 인공지능한테 무조건 다 맡긴다 하면은 아마 없어진 직업 중에 한의사도 포함될 거예요. 환자 병실 쫙 집어넣으면 이런 증상들은 뭐다? 라고 바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뭐 의사들 뭐 가장 먼저 없어지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사보다 한의사는 지금의 행태로 봐서는 한의사도 없어질 직업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우리 흔히 말하는 뭐 변증 명치를 한다, 그다음에 또뭐 진맥을 한다라고 하는데 요즘 젊은 한의사들 하면서 진맥하는 사람 거의 없죠. 한의원 갔는데 맥을 안 봐요. 맥을 안 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왜 안 보냐? 안 배워서, 몰라서. 어떻게 보면 한의학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인 이 맥을 딱 포기해버리니까 한의학에서 환자들 입장에서도 몇 장 동안도 뭐하러 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딱 봐서 맥을 딱 접었을 때 이런 것 같은데? 라고 느낌이 많이 잡다 보면 느낌이 오거든요. 그리고 어디가 아플 것 같다라는 이 뭐랄까 그런 게 오는데 그런 걸 전혀 안 하니까 점점 더 못하는 것이죠. 한문도 안 하니까 점점 못하고 기본적인 글자도 못 읽고서는 야 이게 무슨 글자냐 무슨 글자냐 하나하나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좀 읽어야 나갈 수 있고 해야 되는데 같이 하려고 해도 내가 하나하나 다 검증을 못하니까 그냥 하는 척 하다가 수업 시간 지나면 끝난다. 이런 부분이 대부분 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워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과제물도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나눠서 좀 내야 되나 라는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되죠. 그래서 어느 정도 한다 싶으면 그냥 과제물 없고 안 된다 싶으면은 일단 기본부터 해야죠. 글자 음가운 찾아오는 거, 글자 쓰는 거, 뭐 이런 과제물을 좀 내야 되나. 처음에 대학 처음에 하면서 글자 하나하나 음가운 찾으려 했었잖아요. 음가운 찾고 외워야 되는데 그냥 외우지 않고서 일단 음가운 찾아라 라고 한 정도. 그 정도는 기본으로 할 줄 알아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뭐, 모든 걸 알아가, 그건 아니에요. 나도 가끔 가보면은 모르는 글자 나와요. 이게 무슨 글자이더라? 그렇게 뭐 찾으면 또 되니까 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뭐 100%다 알지 못하더라도 한 8, 90%는 알 수 있을 정도까지는
돼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 이모진한테 시켰거나 누가 번역판을 봤을 때, 이 번역 이상하다. 그 실제로 이렇게 이 사수산명 같은 경우도 번역서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잖아요. 왜 이럴까? 번역서가 똑같은 문장을 갖다가 번역을 했는데 이 사람 번역한 거, 이 사람 번역한 게 다 다르다. 뭐가 좀 문제가 있죠. 그러면 안 돼요. 똑같은 번역이 나와야 되는데 번역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상하다. 왜 이럴까? 그런데 그 근본적인 내용이 있어서는 거의 비슷한데 좀 오류로 잘못 쓴 사람도 있고 제대로 쓴 사람도 있고 하는데 그 어떤 자기 말투라든가 이런 것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번역하는 것도 약간씩 달라지고 그런 되죠. 그래서 그걸 갖다 우리는 일단은 최소한 그런 이 다양성을 줄이기 위해서 언어를 위주로 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언어만 계속 읽어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과제물이 다음에는 그 원문 읽고 언어로 언어본 읽으면서 같이 해석해 오는 그런 해석해서 유튜브에 올리는 이런 과제를 좀 낼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언어가 있으니까 그냥 언어를 보고서 읽어도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글자를 읽어 나가는 그런 과제를 몇 번은 낼까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과제물들이 좀 나갈 것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과제물은 뭐 길지 않게 한 5분 정도, 5분, 10분 정도 읽으면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좀 예도록 할게요. 그래서 원문 읽고 언어 읽어 나가는 거. 그것들을 하더라도 좀 확실하게 해주셔야 돼요. 아, 내가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이런 거다. 과제물 쓰기 위해서 뭐 위아래다 한글을 써서 한글만 읽어 나간다. 옛날에 실제로 선배들이 그랬어요. 교재를 읽으러 가면요. 교재 한자를 다 지워요. 거기서 한글로 토를 달고 한자를 다 지우고 한글을 읽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모르는 걸 갖다가 한글을 읽어서 한글날이 엊그제 지났다고 한글을 이렇게 너무 사랑하더라고요. 여러분 선배들이 좀 그랬던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참 말도 안 되는 이런 무식한 짓을 하고 있죠. 그런 것은 좀 없애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한자를 봤을 때 띄엄띄엄이라도 한자를 좀 읽어 나갈 수 있어야 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 그런 것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문제를 풀을 때 이것이 정답이다. 요걸로만 끝나지 말고 아마 과정을 이 결과를 가지고 과정을 낸다면은 본인들이 틀린 거에 대해서 뭐랄까 오답을 만들어 와라.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좀 많이 달라지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을 건데 성적은 아마 이렇게 해놓으면 공개가 될 것 같은데요. 혹시 본인들 성적이 나간다면 봐주실래요? 점수가 됐나 안 됐나? 이메일로 점수 전송. 등록된 이메일로 아마 점수가 나갈 거니까 한번 참고해 보세요. 아, 내 점수가 이 정도 된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죠. 이메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안 그래도 여기서 바로 가는 것 같기도 한데, 네, 이렇게 돼 있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뭐야, 문제를 풀게 되고, 중간고사도 이런 식으로 풀 것이다. 라는 거 생각해 주시고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 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중간고사 이렇게 나오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미 사항이나 질문 같은 거. 본인들 점수 나갔어요? 점수 나갔어요? 본인 점수 나가죠? 점수 알고 있죠? 그래서 대략 이 정도 된다. 알고 있죠? 알수 있죠? 네? 점수 나갔어요? 확인 안 돼요?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본인 점수 확인 안 되는 사람? 이메일은 이메일을 받으니까 다 되죠? 본인 점수 확인. 그래서 아마 이제 점수 좀 더 기다리거나 다시 한번 새로운 진행하면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점수 이렇게 나가니까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도록 하고
오답은 확인 한번 해주셔야 되겠죠. 아, 이걸 왜 틀리고 이거 왜 맞는가 해가지고 정답도 공개할게요. 정답도 공개할 테니까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은 무엇이다. 자, 그래서 정답을 한번 확인을 좀 해줘 보세요. 그다음 혹시라도 내가 틀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내가 틀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틀린 거는 이게 틀린 것 같다라고서는 좀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도 아마 공개될 거니까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은 이것이다라는 거 확인해 보시도록 하고요. 시험은 중간고사 이런 형식으로 50분 동안 볼 것이고 문제가 좀 더 많아지고 형식도 좀 더 다양해진다라고 하는 거 좀 생각하시면서 그래서 가장 기본은 원본하고 언어본 이 두 가지만 있을 때는 웬만큼 다 해결이 돼요. 언어본을 갖다 놓고 언어본에 맞는 번역이 되나 언어본과 유사한 순서로 번역이 되는가 번역되는 순서가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번역되는 순서를 갖다가 잘 맞춰라 라고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다른 문제. 있어요? 네. 어떤 문제예요? 정답 없으면 있어요? 나도 뭐야. 원문과 번역이 올바른 거. 보불원인 힘들이 없다. 보불원인 힘들이 없다. 그런 거. 여기 답변이 나왔는데 요거 그 문제에 대한 정답 요거라고 이제 체크를 했는데요. 아마 새로 고침 한번 해보시면 또 다시 될 수 있을 거예요. 이 문제가 아닌가요? 도구론이었나? 이 문제 아니었고, 아, 여기는 답을 안 썼다. 요거 맞죠? 무자는 기교 문항이신죠? 근심 없는 옷은 옷이 문항이신죠? 네, 요거 맞죠? 네, 그래서 나갔죠, 그러면. 그래서 100점짜리가 안 나왔어요? 뭐 상관없어요. 지금 이거는 점수는 이렇게 나갔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제 퀴즈 점수 다, 대수할 때는 다 만점 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일을 해보자라고 하는 이런 부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이제 이 수업하는 부분에서 18장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8장에 여기서 또 어디까지 해야 되냐. 여기 사진들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줄. 여기까지 한번 같이 이야기 한번 하도록 하시죠. 주선함식 이야기에서 18장 요 앞에 여섯 줄 여기까지 사진이라까지 토론을 한번 해주세요. 자, 주선함식 옆 사람하고 같이 이야기하시고
자, 이제 됐으면은 예사함씨 모여서 좀 해주세요. 예사함씨 모여서. 다들 되셨어요? 다 됐으면은 이제 누가 나와서 발표를 좀 하실까요? 나와서 발표를 좀. 한걸은 위에 갑자기 다 치워요. 누가 좀 와서 해주세요. 친구들 믿고 친구들 옆에서 도와준다. 자신 있게 생각하고서는
하세요. 이 나와서 하게 되는 이유가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거기 살 때 보면 대부분 다 언행이 있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언행이 이미 가요. 내가 나도 실제로 그러거든요. 하다 보면은 한글이 훨씬 더 쉬우니까 한글 먼저 보이게 되고 원문보다는 한글이 보이게 되는데 그거는 내 실력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발표하는 거는 내 실력이 아니라 실제로 일단 이것만 딱 보고 도움이 더 되면 이제 이런 툴도 없는 거. 지금 여러분들 툴을 보면 토하고 툴을 무시하고 번역을 하잖아요. 토하고 번역이 안 맞죠? 원래 그러면 안 돼요. 토하고 딱 맞아야 돼요. 그래서 공자가 가로되 무자는 근심이 없는 자는 오직 그 무랑 미신저 이 왕으로서 부를 삼으시고 무왕으로서 자를 삼으시니 부가 지으시오늘 아들이 이를 계수하니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토가 딱 맞게 번역과 토가 맞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토하고 번역이 안 맞는다면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가 있으면 그 토에 맞춰서 써주는 것이 번역하는 것이 기본이 된다라고 보고 그래서 나중에 이 토까지 없고 원문만 쭉 나와 있죠. 우리나라 그 뭐야 한글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드실 때도 띄어쓰기 없었죠. 모르세요? 띄어쓰기 없었어요. 한글에 띄어쓰기 없고 뭐 나라 말씀이 중국에다가 어쩌고 하려면은 띄어쓰기 없이는 쫙 이어졌고 옛날 우리나라에서 그랬을 때는요 한글이건 한문이건 띄어쓰기가 없으면 다 이었었어요. 그걸 갖다가 그 뭐 미국인 선교사가 누가 와서 한글을 공부하면서 보는데 미국은 영어는 그때 띄어쓰기 뭐 이런 게 있었나 보죠. 하여튼 그 사람이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죠. 띄어쓰기가 같이 없고 하니까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 있다. 아버지 가방에 뭐 이렇게 막 띄어쓰기 안 맞으니까 그걸 갖다가 띄어쓰고 콤마 넣고 하다 보니까 훨씬 더 편해지게 해서 초기에 우리나라 이 한글은 한문처럼 띄어쓰기가 없이 그냥 쫙 붙어 있는 거를 그러니까 그만큼 능력이 안 되면 그렇게 읽을 수 없었던 그런 시대였는데 요즘 와서는 다 이런 것들 다 글자를 하나하나 끼고 하다 보니까 훨씬 더 편하게 읽을 수 있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었고 거기다 이제 톡까지 달아주니까 훨씬 더 좋게 번역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누가 하나 나와서 빨리 발표하시고 수업 끝내도록 하죠. 수업 늦게까지 다 할 거예요? 뭐 시간 딱 꽉 차서 할게요, 그럼. 자, 나올 때까지만 좀 기다릴게요. 누구 나와서 해주세요. 네, 손좀 봐요. 네, 나오세요. 네. 계속 하던 사람들만 하니까 좀 그런데 안 했던 사람들이 좀 나와서 자꾸 좀 하면서 내가 어디가 틀렸다, 어디가 잘못됐다 이걸 수정하는 것이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는 못하는 사람이 조금 더 수정을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같이 도와주면서 하면 훨씬 더 좋죠. 그래서 잘하는 사람도 틀린 거 있으면 틀렸다라고 꼭 이야기해 주셔야 되고요. 나도 틀리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 틀린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면은 또 다시 수정하고 하니까요. 항상 그렇게 해주세요. 자활, 우자는? 네, 공자께서 바로되 근심이 없는 자는 기유문왕호 오직 그 문왕이신즉 이왕 개 위부 왕계로 부를 삼으시고 이무왕 위자시니 무왕으로 자식을 삼으시니 부 작지어신을 그 아버지가 지으시고 자 계집 술지하시니 아들 그 자식이 계승하십니다. 무왕이 어, 승, 찬대왕, 왕계, 문왕, 지, 서하샤. 무왕이 대왕, 왕계, 문왕의 업적을 이으샤. 1.
융의 이유천하 한 갑옷을 입고 천하를 소유하니 신불 실천하 지 이거 혹시 아실까요? 현명 자, 그 몸을 몸 천하에 이제 드러나는 이름을 잃지 않고 존위천자이시고 존귀함이 천자이고 부유사해 진해하샤 부유함이 사해의 안을 소유하여 종묘 향시하시며 종묘에 흠향하시며 자손 지하시니라 자손을 지키시니라. 있죠. 이렇게 이 한거에 대해서 많이 주시면요. 또 질문 사항이나 뭐 의견 같은 거 있으면은 좀 물어볼 수가 있죠. 앞서 나와서 잘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 좋아졌으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들에서 내가 잘 들었다. 박수만 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간단한 질문을 주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발표하고 그에 대한 어떤 반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완전 토론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발표에 대해서 나는 이 부분 잘 모르겠는데 자상만 해달라. 뭐 이런 것도 좋고 간단한 질문을 해주면은 가장 좋은 이런 부분이 있죠. 질문을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네. 답이 찾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마이크 들고 어디 부분이요? 아, 그렇습니다. 아, 그냥 말 그대로 아버지와 자식 관계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질문하고 너무 어려운 질문. 갑자기 여기서 문항이 누구예요? 이런 질문하면은 참 준비를 문항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문항이 갑자기 문항이 누구예요? 문항이 뭐였어요? 이런 좀 엉뚱한 질문하면은 이 답변을 하기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질문할 때도 한번 생각을 해서 서로 좀 편안하게 답변하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할수 있죠. 예, 그래서요. 이런 식으로 공부를 제가 하시면 되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할 일이 이 문화 뭔가 나왔었고 자식 부모 이런 게 나왔었죠. 그래서 자식이 된다 부모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이 사람들의 족보를 한번 만들 수 있겠죠. 족보. 누가 아버지고 누구 아들이고 뭐 어떻게 했다 하는 이런 부분들 그걸 한번 만들어 보세요. 누구의 아들이 누구고 그 아들은 또 어떤 일을 했고 하다는 거를 여기 나온 대로만 하면 되죠. 새로운 걸 찾는 게 아니라 여기서 가장 선조가 누구고 가장 후대 사람이 누구고 어떤 일들을 했었다 하는 게 나와 있죠. 사람 이름이 나와 있잖아요. 네. 그걸 한번 구성을 한번 해보세요. 가장 윗선조가 누구고 그 다음 자식이 누구고 그 다음 사람이 누구고 어떤 일을 했다 하는 거. 상위에서 한번 이야기 해주세요. 네. 나오죠? 누구누가 다시 알것 같은데 누구누구 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자, 누가 가장 밑대고 어떻게 족보가 되느냐 하는 거.
일단 제 첫 번째 줄에서 그 근심이 없는 사람의 모습 문왕이라고 돼 있고 그 뒤에 왕계로서 부를 삼고 있고 무왕으로서 자세를 삼고 있다는 부분에서 문왕의 아버지가 왕계고 자식이 무왕 그래서 왕계, 문왕, 무왕 이렇게 순서가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무왕이 태왕과 왕계와 문왕의 업적을 이어서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태왕, 왕계, 문왕 이 순서대로 또그 그려진다는 걸로써 첫 번째가 태왕이고 그 다음에 왕계, 문왕, 무왕 이 순서인 것 같습니다. 혹시 업적이 무엇인가? 업적은 잘 모르겠어요. 여기 써있어요. 업적도 써있죠? 어떤 일을 했다는 거 간단하게 써있잖아요. 무왕의 업적으로는 그 위대 선대의 왕들의 업적을 이어서 한 번 갑옷을 입으면서 천하를 소유했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천하를 소유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온 천하를 소유했다. 평장에서 통일했다. 뭐 이렇게 보여야 되겠죠? 이렇게 복잡한 시대에 나름대로 이 치대를 바라게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원문에 나와 있는 것들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분들의 족보가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거를 굳이 안 가르쳐줘도 이거 읽으면서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돼 있고 어떤 일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것만 딱 보면은 원문에서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된 부분이 있고 어떤 경우는 이런 설명이 없이 이런 설명 주소로도 달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원문이나 주소를 다 같이 보면은 이 원문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앞뒤 상황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 이런 주소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쭉 해 나가면은 되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수업하고 그 다음에 중간고사는 아마 19장까지인가 요 범위 내에서 1장부터 19장 사이에서 중간고사 지금 형식으로 좀 내도록 할게요. 질문 있어요? 빨리 끝내는 게 좋아요?